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자산의 가치를 플러스해드리는 랜드 3입니다. 오늘은 양주시 도시기본계획 2035와 더불어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백석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년 6월 양주 도시기본계획이 발간되었습니다. 2035년을 대비한 양주시의 아주 야심찬 도시개발 계획인데요. 먼저 도시공간 구상도를 보면요. 회천, 지금 옥정 신도시와 회천 신도시가 합쳐져서 회천이라는 아주 큰 도심으로서 하나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왼쪽에 광적, 백석이 합쳐진 광백지구가 또 커다란 부도심으로서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덕정, 은현, 남면, 그리고 양주, 장흥 이러한 소도심이나 또는 공업단지들이 계획이 돼 있어서 양주는 현재는 우측에만 많이 편중되어 있는 개발 분포를 왼쪽과 위아래로 서로 분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차 국토 기본 계획에 보면 스마트 국토, 그다음에 균형 국토를 이루는 것이 큰 기조와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양주시도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주는 크게 옥정 신도시와 회천 신도시, 그리고 고읍, 은현, 남면, 그리고 광적, 백석, 그리고 최근에 양주시청 일대의 개발이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존의 양주 옥정 지역은 2기 신도시로서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연결이 돼 있고 지하철 7호선도 옥정을 거쳐서 포천으로 가는 계획이 실현이 되고 있고요. 지하철 1호선은 지금 동두천까지 뚫려 있는 것이 24년도에는 연천까지 계속 이어져 올라갈 것 같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덕정역에서 출발하는 GTX 노선은 의정부를 거쳐서 삼성역 그리고 수원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기존의 우측 옥정에 편중되어 있던 개발 분포가 왼쪽에 이쪽에 이제 연천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연천 서울 고속도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이제 중심 축들이 기존 3번 국도와 신 3번 국도 그리고 세종포천 고속도로로 세종포천 고속도로로 이어지던 이 우측에 편중된 교통 라인들이 이제 왼쪽으로도 뚫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 홍죽 산업단지로부터 해서 39번 도로가 지금은 산을 따라서 꼬불꼬불 내려가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능선을 넘어야 되는 그런 도로인데 여기도 이제 터널 공사를 통해서 송추아시까지 아주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른쪽에 있는 옥정을 중심으로 많이 발전을 했긴 했어도 여기가 뭐 좋을 수밖에 없죠. 지하철도 들어가고 뭐 고속도로도 되고 제2 외곽순환도 또 이렇게 이어지고 서울 연천 고속도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이제 오른쪽은 이미 개발이 많이 된 상태고 했을 때 왼쪽도 이제는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과 오른쪽은 양주 이 불곡산하고 도락산 때문에 이게 가기가 좌우로 다니기가 어려웠어요. 옥정은 어차피 이제 주거 위주의 그런 도시고 이쪽에는 예전부터 이제 크고 작은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고 산업단지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위치가 돼 있었는데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기능을 서로 보완적으로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양주 도시기본 계획의 이제 도로 계획을 보니까 덕계역 앞쪽에서 이렇게 광적 쪽으로 터널이 뚫리고 기존에 이제 소로길로 되어 있던 길들을 연장하는
확장하는 그런 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덕계역에서부터 이쪽에 양주역에서부터도 방석리와 가업리를 이으는 도로가 4차선 도로로 크게 이제 뚫리는 계획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의 개발이 비추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쪽 가업리와 복지리를 아우르는 지역에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어요. 현재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GS 건설에서 이제 토지의 약 70% 정도를 확보를 한 상태에서 주민 동의를 받아서 현재 양주시청에 도시개발 계획을 제안서를 접수를 했고 양주시에서 수용했다는 답변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도지사의 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주가 이 광적 백석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좌우 균형 있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이제 선출이 되셨고 지자체가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각종 시행사들이나 이런 건설에 관련된 분들께서 이쪽에 있는 아파트 건립이라든가 도시개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말씀드렸는데요.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정비 사업과 같은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을 수가 있고요. 정비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택지개발은 말 그대로 이제 LH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공공사업자가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해서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계획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수용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기존에 이제 저희가 잘 아는 뭐 대장동 사태나 이런 것들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택지개발 사업이 되고 있고요. 도시개발 사업은 말 그대로 다양한 용도의 기능의 단지나 뭐 시가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도시를 만든다는 얘기인데요.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서 도시개발법을 적용을 받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환지 방식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수용 방식 또는 이거를 합친 혼용 방식 뭐 이런 방식 중에 선택을 합니다. 이제 환지 방식은 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유지한 채 사업 후 사업 시행지 전에 위치 또는 다른 위치의 토지의 권리 면적을 이전하는 방식. 결국엔 땅으로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 계속 개발 이익이 기속이 되고 초기 사업비가 당연히 안 들겠죠. 돈을 수용을 하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땅으로 돌려주니까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공공용지 늘어날 경우에 토지 부담이 조금 증가가 되고 부동산 투기가 유발이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땅값이 이거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소유권을 계속 소유주가 유지한 채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계속해서 땅을 사고 팔 수가 있고 또 가격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환지 방식은 이제 기존에 이제 우후죽순처럼 있는 뭐 전이든 답이든 뭐 임야든 어떤 토지들을 개발 후에 주택이나 근생용지나 아파트 등으로 원소속 토지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반보유리를 적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면적은 다소 줄어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면적이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 토지 가격은 훨씬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결국적으로는 자산이 더욱 증가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과거 사례를 한번 보면 뭐 많게는 3배에서 4배까지 이렇게 오르는 상황인데 뭐 기초조사부터 해서 나중에 실시계획인가 날 때까지 요때까지 계속 깡깔기 한 번씩 고시가 나고 뭐 이럴 때마다 한 번씩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보여지고요.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토지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는요, 제안서가 작성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양주시에서 제안서 검토 및 수용까지 끝났죠. 그러니까 3번까지가 끝난 내용이고요. 이제 지금 4번을 도지사님께서 고시를 내려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만 되면 아마 내년 초쯤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토지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후에 이제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환지 계획 인가까지 쭉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약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환지 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이주 및 착공이 시작돼서 최초의 3년, 향후에 3년, 그래서 한 6년 정도면 충분히 이쪽에서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양주 백석 신도시 개발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석 복지리 가업리 일대에 약 42만여 평에서 시행이 되고요. 13,000 가구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이 사업 설명회 할 때 그렸던 이제 배치도고요. 이거보다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 토지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물론 요즘에 핫 이슈가 된 것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확실히 이제 사업 진행 단계가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섰고 또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이런 백석 신도시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굉장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여기에 이제 경매를 통해서 한 2필지 정도 공동 투자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합이 설립이 되면 조합의 진행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좀 저도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양주시 그 은현면과 광적, 백석, 의정부 라인 개발에 편승하는 개발 호재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분포가 되고 있고요. 또 연천 서울 고속도로라든가 제2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 그다음에 백석 덕계강 국도, 양주역 주변 개발 사업 등 그 주변의 호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양주시 도시기본계획 2035에 따른 백석지구 주거환경 조성 사업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호재라고 할 수 있고요. 동의 토지 확보가 이미 다 완료가 됐고 동의율은 달성이 초읽기가 아니라 이미 동의가 끝나서 구역 지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간략한 그 양주 도시기본계획의 기본 방향과 그리고 거기에 편승하는 백석 신도시 개발 사업까지 잘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유형별로 다양한 매물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양주시 도시기본계획 2035와 편승한 백석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